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오해, 그죠? 오해인데, 여러분, 문제집으로 봐서는 79페이지인데, 그지? 79페이지 안 풀고 다른 거 푸는 사람 있죠? 예, 아까 봤다. 근데 원래 이제, 1회, 2회, 3회, 4회는 앞에, 대전에 있는 선생님이 하시고, 5, 6, 7, 8은 제가 한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5회부터 한번 보면, 자, 5회 41번에 일단은, 여러분, 자, 한번 보자. 문제 보는데, 41번은 뭐고? 이중매매. 그치? 일단은 문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무조건 여러분 문제 받으면 막 풀어갖고 답 맞춘다. 그러면 못 맞춘다. 41번은 무슨 매매? 이중매매. 42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몇 조? 104조. 그치? 그 다음에 43번은 제목 붙여봐라. 제목. 오표시무예. 그치? 무슨 표시무예? 오표시무예. 44번은 108조 통정의 표시. 그치? 그런 게 일단 돼야 된다. 문제 딱 보면서. 그래야 이미 그 답을 찾아내지. 그냥 막 읽어갖고 내가 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40개를 이렇게 제목을 일단 붙여라. 44번은 그래서 아까 108조 통정의 표시. 그지? 45번은 차고. 그래서 계속 시험 이렇게 나온다. 일단은 먼저 그 제목 붙이는 연습부터 해야지. 그 다음 46번 대리. 그지? 46번은 대리 전체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47번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노? 허락 없이 자가, 그지? 자어른, 그지? 아버지를 대리했다. 이게 무슨 대리? 무권 대리. 48번. 몇 조? 126조. 그지? 49번은 무효 취소. 50번은 조건기한. 여러분 지금 봐갖고 제목 바로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그치? 이게 막 가벌병해갖고 이게 뭔지 모르게 이게 막 복합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래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목 붙이는 거지. 제목 붙이는 연습부터 자꾸 해야 된다. 51번은 물권의 효력, 그치? 52번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치? 그런 거 나온단 말이지. 53번은 혼동, 그치? 55번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치? 55번은 무슨 쇼? 취득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래니까 이거 쉬운 거다.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56번은 무슨 유? 공유. 57번 법정지상권, 그지? 58번 지역권, 59번 전세권, 60번 전세권, 61번 유치권. 이렇게 딱 여러분 전부 다 제목을 가지고 하면 다 배운 거잖아, 그지? 61번 유치권, 62번 저당권의 효력, 그지? 조금 더 하면 안에 지문을 보고 이게 그 저당권에서 또 여러 가지 있죠. 저당권의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3취득자 보호, 쟁점 그런 제목까지 정확하게 붙여야 돼, 원래는. 63번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64번은 건저당. 65번. 제목 붙여라. 계약 성립, 그냥. 무슨 성립? 계약 성립. 의사합치한 무슨 성립? 계약 성립. 66번 무슨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 그럼 66번은 계약 체결사의 과실 딱 하면 머릿속에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건 한쪽은 깨끗, 한쪽은 잘못. 깨끗 두 가지 선의 및 무과실,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딱 생각나야 된다. 제목 가지고. 그 다음 67번은 무슨 일? 동생,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쉬운 거지 지금. 67번도 답 쉬운 거지. 답만 알면은 설명 필요 없다. 왜? 강의 들었으면. 그 다음 68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치?
그럼 그 68번에서 지문 수업 시간에 어디에다가 뭐 어떻게 해랬노? 줄치를 했잖아요. 수익 의사 표시하였다. 그 줄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지? 그 다음 69번은 계약의 무슨 제? 해제. 그치? 해제에 가는 거고. 그치? 그럼 70번부터는 이제 매매잖아요. 그냥 보면 70번, 71번은 매매 두 개. 70번은 무슨 금? 계약금. 71번은 계약의 뭐? 효력. 그치?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안 나왔네? 담보 책임이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담보 책임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대노? 어? 매수인. 매수인이 중요하다, 매수인. 매수인이 뭐? 매수인이 어떨 때? 매수인이 어떨 때? 악일 때.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5개인데 매수인이 악의 선이면 무조건 다 되거든. 선이 가지고 안 내고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일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매수인이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 뭐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그럼 매수인이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는 거? 손해배상이.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서서 여기서 제일 한 개만 딱 쥐고 있으면 뭘 쥐고 있으면 좋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백날 풀어도 점수 안 올라간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매도인 담보, 권리에 대한 매도인 담보 책임 꼭 나오거든. 꼭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누구? 매수인이 뭐 알았다 했을 때도 물을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알았다 없는 거 몇 개? 2개. 알았다 원래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는데 알았다 무슨 배상이 있는 거? 손해.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2번. 72번은 임대차 존속기간과 무슨 신? 갱신. 73번은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지상물 매수 딱 나오면은 토지 임대차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된다. 그 다음 74번 뭐? 비용. 비용 하면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하고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로 간다, 이게. 그 다음 75번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어떻다? 까다롭다.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일단은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제목 가지고 그냥 안에 지문과 관계없이 제목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뭔지 그 생각이 많이 나면 여러분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생각이 한 개도 안 나고 이러면은 다시 그 앞에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76번은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그럼 77번은 뭐고? 응? 무슨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그지?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는 주로 나오는 게 계약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권리금 가지고 낸다. 그 다음 78번 무슨 건물? 집합건물. 79번 가담법. 80법은 명의신탁인데 이거 뭐고? 계약형입니까? 중간생략형입니까? 계약형, 중간생략형. 중간생략형. 그지? 누가 계약을 하고 갑이 계약을 하고 누구 명의로? 갑은 자신의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병소유 그를 매수 주어 갑은 매수. 그럼 갑이 계약을 하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 친구 을 앞으로. 이거 하니까 무슨 생략? 중간생략. 그치? 이렇게 딱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자, 누건데? 병건데 누가 계약하고? 갑이 계약하고 누가? 을이. 그럼 갑, 을,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그치? 자, 그럼 거기 한번 보면 알면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자꾸 분석해서 공부 안에 지문 가지고 막 하지 말고 제목 가지고 이게 문제. 자, 그럼 다시 누가 소유자 지금 누건데 병건데 누가 사고 갑이 사고 누구 명의로 을.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 그지?
병결을 누가 사고 갑이 사고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럼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갑과 명의신탁 약정 이건 뭐 신탁자, 이건 뭐 수탁자. 6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그치? 항상 누가 소유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등기. 등기. 그럼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무효다. 그러면 아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 그럼 병은 말소해서 누구에게? 갑에게. 갑은 여전히 병에게 매매 계약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요거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실명법에서 제3자에게 갖다 무조건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이게 되면 지문 보기 전에 그럼 지문 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갑과 병의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지?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지? 그러면 실명법에서 요 갑과 을,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여전히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깨끗하잖아요. 이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거 그러시면. 그 다음에 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해서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병의 을에 대한 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그치? 그 다음에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뭐하여? 대회에서 말소해서 자기에게 이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예외적인 게 조심해야 될 게 갑은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누가? 을이 요거 중요하죠. 을이 뭐도? 스스로 이전해줬다. 스스로 이전 등기해줬다 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고찰된다. 그럼 요 또 지문 안 나와 있지만 말소되기 전에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선일 때만 유효하면 OX, X 뭐를 불문? 선악 불문. 그럼 또 악일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 하면 OX, X 뭐일지라도 악일지 그거 나온다. 이게 딱 간단하잖아요. 그래? 특별법 다시 하고 앞에 가자. 그러니까 제목 자꾸만 오늘 집에 가서 그 육회 거도 뭐를 한번 붙여봐라. 제목. 그치? 이거 학원에서는 5회, 6회, 7회 풀고 집에 가서는 몇 회 풀어라? 1회, 2회, 3회, 4회 다른 선생님 한 거. 그거 제목을 붙여봐라. 제목. 참 제목 붙이면서 지문 보지 말고 제목 붙이면서 쟁점이 뭔지 이게 중요한 거. 이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래야 공부가 된다. 막 문제 푼다고 해서 공부되는 거 아니다. 저번에 요즘은 강남에서 아이들한테 책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와서 체크만 한다. 책 내용은 아이들 다 안다. 자, 그 다음에 그 79번 가등기 담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1번 무조건 틀렸잖아요. 에? 79번.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치? 그거 알면 바로 답이잖아. 1번. 너무 쉽네. 확실하게 1번은 동법이 적용된다 하니까 OX, X. 그럼 2, 3, 4, 5는 몰라도 맞다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틀린 것인데 확실하게 몇 번이 틀렸네? 1번. 와.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대차가 아니니까? 소비 대차가 아니니까. 지금 79번 보고 있습니다. 5회 79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러면 이제 2, 3, 4, 5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2, 3, 4, 5는 꼭 기억 맞거든. 그럼 자, 2번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정상이잖아. 그지?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뭐 소유권 이전을 해놓거나 채권자 앞으로 뭐 가등기를 해놓거나 이걸 이제 이 소유권 이전해 놓으면 무슨 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해놓으면 가등기 담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 실행을 통지해가지고 매달 2월 하고 차익 돌려주는 건 무슨 금? 청산금 줘가지고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절차를 기속청산이라는데, 이런 기속 절차 이런 과정을 거치 가담법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채권액보다 요 물건 가액이 어떻게 해야 커야 초과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요 물건 가액이 채권액에 무슨 달 미달 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래서 1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 가액이 주어 출처야지. 주어 무슨 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끊고, 그럼 미달 하면은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 변제기가 되고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하는데 이 물건 가액이 얼마다 하는 걸 누가 판단하냐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럼 높게 평가, 낮게 평가. 낮게 평가해도 누구는 채무자 직소리할 수 없다. 와, 돈 갚으면 된다. 그거 싫으면은 뭐 해라? 돈 갚아라. 그치? 그래서 실행 통지할 때 목적물을 평가하는데 누가 평가한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게 시세에 미치지 못해도 평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은 객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 이건 시세를 가리킨다. 객관적 평가 이게 자 그럼 채권자가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이거 주관적으로 평가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적? 주관적으로 평가인데 그게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해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채권자가 자 요 지금 소유권 이전 뭐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본등기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실행 통지해가지고 매달 2월 하고 차익 줬을 때 소유권 취득하거나 차익 줬을 때 본등기 할 수 있다. 그걸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청산금이 없는 게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그지? 자, 채권자가 4번 갑니다. 4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야 2월. 요 2월은 강행 규정이다 한다. 무조건 그러면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고 해서 자기 집 바로 날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에서는 몇 월이라는 기간을 2월.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몇 월이 지나야 2월. 그지?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자 그러면 요렇게 통지하는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무자는 갚아야 될 이익이 있는 사람 채무자 물상보존인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선순위 담보권자와 섬순위 임차권자한테만 통지하고 후순위 권자에게는 통지하지 죄송합니다. 채무자 등하고 그 다음에 누구 후순위 권자에게 통지한다 말이에요. 누구? 후순위 권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그럼 누구는 통지 안 하냐면 선순위 권은 선순위는 누가 갚냐면 채권자가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다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요거 집이 1억인데 이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 7천만 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집을 사는 병이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라잖아요. 그지? 새로운 소유자가 요 보증금을 자기가 인수하고 얼마 주면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노? 3천. 왜? 1억 빼기 7천. 그럼 나중에 요 뺀 금액 임차인이 나간다. 누가 갚아야지? 양수인이 갚아야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여기 거는 자 요 계산할 때 청산금 계산할 때 목적물 평가액에서 누구 걸 빼냐면 선순위 걸 뺀다. 선순위 거는 누가 갚는다? 빨리 채권자가 갚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순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만 통지한다? 후순위. 그럼 또 요거 잘 낸다. 청산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것 하면 뭐 선순위권만 고려한다. 모든 채권액을 고려. 이런 문제 이제 풀었잖아요.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권만 고려한다. 그래서 후순위 자 그다음에 그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평가했잖아요.
그럼 요 평가는데 낮게 평가잖아, 그지? 낮게 평가하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 청산금은 누가 가져가냐면 후순위권자가 가져가거든. 그럼 요거 아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는 못 다툰다. 됐습니까? 채무자는 억울하면 갚으면 되고, 그럼 요거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고, 청산금은 누가 가져간다 했다? 후순위 권리자, 그지?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불만이 있다. 여기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지 말고 뭐 하자? 경매하자라고. 경매. 중요한 거는 변제, 일반적으로 경매하려면 무슨 기가 돼야 되는데 변제기. 여기는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요거 잘 나온다.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너무 OX? X. 변제기가 뭐 하기 전이라도,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78번 갑니다. 집합건물.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책 불편하잖아요. 한번 잘라보라, 그냥. 왜 뿌라? 잘라갖고 치켓으로 1회, 2회, 2, 3회 착착 묶으면 되지. 맞잖아요. 책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책도 안 되면 뭐 해뿌라? 잘라뿌라.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면 돼요. 와, 책 시험 치고 나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집에 보관해 놓을 필요도 없고. 그치? 자, 갑니다. 78번. 집합건물. 여러분, 좋아. 집합건물은, 그지? 이제, 관리단 집회가 있잖아요. 그럼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됐습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만약 전유 부분이 뭐 공유다. 전유 부분이 공유다. 누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됐습니까? 자기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몇 인을 정한다? 1인. 근데 못 정했다. 가반수권자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가반수권자도 없고 지정도 못했다 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3개. 자, 공유일 때 의결권을 행사할 몇 인을 정한다? 1인. 그러면 정하지 못했다. 무슨 권자가 행사한다? 가반수권자가. 근데 가반수권자도 없다 하면은 지정 못했다.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왜 틀렸노?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니까 OX, X. 그렇게 한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맞지. 2번은 핵심 단어. 주어, 특별승계인. 무조건 특별승계인 하면 매순이거든. 특별승계인 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한다? 미친다 하면 된다. 뭔다? 미친다. 그럼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자신의 전구분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자, 무슨 부분?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뭐한다?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밀려있는 거. 연체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 대지 위에, 자, 그럼 이 대지 위에, 토지 위에 이 집합건물이 있단 말이지. 있는데 이 토지가 공유다. 토지가 뭐다? 공유다. 뭐 없다? 분할 없다. 분할 못한다. 분할하자. 원래는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나누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집합건물이 있는 토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는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끊고 대지 공유자는 주어. 무슨 공유자는? 대지 공유자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공유자는 자신이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자, 공용부분은 분리 분할 따로 있다 없다? 없고 항상 전유부분과의 무슨 성? 일체성. 그 다음에 여러분 집합건물에서 재건축할 때는 몇 분의 4? 5분의 4.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신신비비. 무슨 비비? 신신비비.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무슨 비비? 신신비비. 신신비비는 뭐고?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지는가?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신건물의 소유권 기소. 그걸 두 개를 무슨 신? 신신. 다시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신건물의 소유권 기소. 그 다음 비용의 계산액. 비용의 분담방법 4개.
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분담액 또는 산출 경우 확정하지 않은 채 결이 5분의 4 돼도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문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살살. 자, 지금은 이제 나사가 꽉 조여가 있거든. 나사가 쭉 꽉 조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 건가? 집에서 어떤 데 그런 거 놓겠잖아요. 어떤 데 때려도 안 풀리고 어떤 데 힘을 줘도 안 풀리고 어떻게 살살살 하니까 살살 풀리는 거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무슨 살살 건드려야 된다. 살살. 뭐 하가? 그래서 천천히 막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간다 이게. 몇 번? 77번인데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나. 자, 여러분 임차인이 데려와가지고 신규 임차인이란다. 데려온 사람을 누가 계약을 해야지? 임대인이 계약을 해야지. 임차인이 뭘 받아갖고 나가노? 권리금. 근데 임대인이 나 계약 안 할래 해갖고 계속 데려왔는데 계약 안 하면은 임차인이 무슨 금 못 받는다? 권리금. 그치? 그럼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을 때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사유? 정당한 사유 1, 2, 3, 4 4개 기억해야 된다. 법조문에 있다. 몇 개? 1, 2, 3, 4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딱 보니까 보니까 뭐가 일단은 신규 임차인이 자가 주어 끊고 뭐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뭐한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주어 끊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 상당 사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몇 년 이상 1년 이상 죽여놨다. 이게 뭐를 안 해가지고? 영업을 안 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여러분 그죠? 임차인은 이 상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나가면 활성화시키면 누구도 좋고 임차인도 권리금 받아서 나가고 임대인도 자기 집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지? 근데 몇 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아예 상가를 죽여놓고 반사적으로 누구도 손해를 입었노? 임대인.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래 놓고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면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1년 6개월이다. 1년 2년 아니고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그 다음에 임대인이 그럼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못 데려와가지고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임차인이. 그런 경우는 됐습니까? 권리금을.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요 네 가지는 임대인은 계약을 무슨 절? 거절.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읽어보면 좀 다르잖아요.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나중에 비용 들어갔을 때 많이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있다 없다? 없다. 아직까지 비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 1, 2, 3, 4 꼭 기억한다. 1, 2, 3, 4는 누가 거절할 수 있다? 빨리 임대인이. 그치?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주택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같았죠. 1번은 해설 한번 해봐라. 1번. 여러분 인도 신고, 인도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주택은 인도 주민등록 신고고 상가는 인도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인데 대항요건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노? 그걸 뭐라노? 그걸 신고 사업자 등록을 뭐라노? 신고 사업자 등록을 뭐라노? 취득요건 플러스 존속요건이라잖아요. 대항요건,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다시 무슨 요건?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다시 취득요건 플러스 존속요건인데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되면 족한 것이고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아니까 틀렸잖아요. 금방 뭐랬노? 신고는 빨리 무슨 요건? 취득 요건 플러스 존속 요건. 언제 취득? 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요건. 다시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무슨 요건? 취득 요건 플러스 뭐? 존속 요건. 언제까지? 빨리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자신이 주민등록 신고 마치면, 자, 정상적으로 전대했습니다. 그럼 전차인이 신고하면은, 다시 누가 신고하면은, 전차인이 신고하면 누가 대항요건을 갖추냐 하면 임차인. 되겠습니까? 예.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죠? 그래서 알면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 쓰고 있거든. 자, 누가 신고하면 빨리 전차인이 하면 무슨 차인은 임차인은 무슨 요건 취득한다? 대항요건 대항력 뭐한다? 취득한다. 그지?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 후 끊고,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주택에서 3조상 소유자가 바뀌었다.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뭐한다? 승계.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 신소유자. 그지? 그래서 대항력 후 끊고 주택이 소유권의 매매에서 이전된 경우 끊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3번. 4번 갑니다. 3의 경우, 뭐의 경우? 3의 경우는 임차인은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X. 자, 원칙은 누구한테만 청구? 양수인, 원칙. 됐습니까? 3조 4행에서 누가 책임지니까? 양수인, 원칙은. 근데, 지금 자, 보증금 채무 내주는 건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하고 종전의 임대인의 채무는 뭐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원칙. 근데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에게 반환, 양수인에게도 있다가 아니고 원칙은 누구한테만? 양수인.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으로 한다? 3번. 자, 4번 갑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무슨 경우? 갖춘 경우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끄면, 자, 순서매기라. 1번 무슨 건? 저당권. 다시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뭐? 임차권. 하면 경매가 되면 무슨 것? 깨끗.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무슨 법?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 특별법도 요 계속 요렇게 풀어보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41번부터 갑니다. 41번부터 다시. 여러분 41번 이런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매매? 이중매매잖아. 그지? 이중매매. 자, 고개 들고 이중매매는 일단 외우고 있으면서 딱 하면, 아, 내가 외우고 있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이중매매 빨리 대라. 가벌갑병. 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대로 나온다. 이거 아니 지문은 막 말은 바꿔도 유형은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 다시 금방 뭐랬노? 다시 시작. 가벌갑병. 집에 가서 한 30분 한다. 다시 해라. 가벌갑병. 선생님, 가벌갑병이 뭐야? 자, 갑의 집을 누가? 을이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자, 아직 잔금하면 다시 갑이 누구에게 계약? 을. 다시 갑이 누구하고 계약? 을. 다시 갑이 누구하고? 병. 가벌갑병. 이래 한단 말이지, 그게. 합격하려면 해야 되는데,
어떤데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아,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어요. 그럼 공부 많이 하세요. 아, 공부 한 개도 아닌데. 근데 꼭 합격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저씨가 중개사 하는데,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돼. 꼭 합격해야 됩니다. 뭐, 지금 뭐 하면 좀 힘들어도 합격하려면 무슨 심이? 열심히 조금 다른 사람 한 3배 정도 노력을 투자하고 잠도 안 자고 눈이 완전히 부르트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금방 뭐랬노? 합격한다 못한다? 근데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한다. 이 상담할 때 보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등록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상담원을 절대로 못한다. 미쳐버리거든. 저 같으면 집에 가세요 이러거든. 절대로 합격 못하니까 가세요 이러는데, 근데 막 반복하잖아요. 참으면 등록한다. 근데 그 사람이 신기하게. 왜냐면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학원을 살려주는 사람이거든. 진짜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이 등록을 해야 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뭐냐면은 뭐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없다. 계속 하고 어떤 데 상담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혈질이니까 미쳐버립니다. 근데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공부 안 하셨으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뭐 해야 된다? 합격. 그럼 뭐 하라고?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거지. 뭐 없지 뭐. 그걸 막 우문이라잖아. 막 우문하고 그게 다. 근데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화를 나면 안 되거든. 부글부글 얼굴에도 표면 안 되거든.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러거든. 아줌마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반복한다. 그걸 한 30번. 근데 등록한다 이게. 신기하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학원을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합니다. 왜 그런 사람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럼 가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못 등록할 건데. 근데 이제 이 상담하는 사람은 막 그래도 계속 한 30번 반복하면 딱 등록한.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신기하거든. 저 입장에서. 요거 뭐 가벌갑병. 자, 누구하고 계약하고 빨리? 근데 계약금 중도금 받고 다시 갑이 누구에게? 병 하고 계약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 잔금 안 받은 상태에 계약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고 누가 앞으로 등기하면 병 하면 누가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건 단순한 무슨 매매? 이중매매고. 다시 가벌갑병 누구에게 등기했다?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지? 후발적 불능이고. 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또 여기서 설명하면 막 또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 똑같은 내용인데 갑을 유효, 매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고 누가? 병과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하면은 이건 매매는 유효 무효. 매매 무효고 등기도 뭐 무효. 매매 무효, 등기도 뭐 무효. 등기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 그럼 갑은 몇 조? 103조. 몇 조?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누가? 그럼 만약에 을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여기는 잔금까지 지불하고 처분권을 취득한 누가 있기 때문에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요 경우는 만약에 요 이중매매에서는 끝까지 찾아온다. 정한테 가가지고 정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제3자는 취득 못 하잖아요. 제3자는 요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그거 잘 나온다. 누가 찾아가면은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에게 찾아가면은 정은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이면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꼭짱.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41번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안 되지, 그게. 4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무슨 을?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을은 요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왜냐면 채권자 취소권은 을이 받을 게 돈이라 해야 되거든. 이 돈입니까? 집입니까? 건물이지,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만약에 부동산 같으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지만, 만약 써버리고 없어지는 물건 같으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적, 직접 이렇게 하다. 수업시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는 외워놔야지. 이걸 할 때마다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미 이거는 끝나 있어야 된다. 다시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자, 갑니다. 41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했죠. 그러나 그 후 갑은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병합으로 이전등했다. 그러면 요 지문만 가지고 하면은 단순한 무슨 매매? 이중매매. 누가 소유자? 병. 그럼 아무런 말이 없고 하면은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갑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을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 그럼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도 뭐 없이 세계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이익 이행이익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문제 만든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딱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럼 지문을 가지고 하면은 단순한 이중매매로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지만 병. 근데 만약에 갑과 병의 매매가 103조라고 한다면 한번 여기로 와야 된다. 지문에서 갑과 병이 103조라고 한다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한번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지문 큰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는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그치? 갑니다. 틀린 것. 병이 갑과 을이 매매를 단순히 병이 갑과 을이 단순히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다? 제2의 병이 적극 가담 적극 기망 기망 이런 단어가 없는 한 맞습니까? 예. 병은 갑과 을이 매매 알면서 적극 가담 나왔네. 적극 가담 나오면 몇 조로 가노? 103조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 거지. 한 경우는 무슨 제3자 선의의 정액에 갖다더러 정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경우는 을은 갑을 뭐하여? 대외하여 끝까지 찾아온다. 선의의 정액에 재차 매도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오, 그치? 깨끗하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과 을의 사실에 대해서 악인 경우. 자, 적극 가담이 없고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여기로 간다. 이중매매. 됐습니까? 단순히 갑과 을이 개견한 걸 알고 있어도 악일지라 그냥 악이다 하면 그대로 뭐다? 누가 소유자? 병. 그치? 병이 갑과 을의 매매가 악인 경우는 병은 적부하게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1의 경우에는 1의 경우는 몇 조입니까? 103조지. 103조의 그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이행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못 찾아오는 경우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어쨌든 그저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을은 자신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이 제2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아까 사행인 경우에 그게 무슨 채권이라야? 금전 채권이라야. 그럼 이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물, 물건 이전 받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갑과 병이 제2매매가 103조 무효인 경우 끊고 뭐인 경우 끊고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외하여지. 을은 직접 요 을은 소유권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명예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진정명예회복. 진정명예회복은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진정명예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을은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을은 병에게 직접 안 되고 갑을 마여 대위하여 갑 앞으로 말수해서 직접 무슨 명예회복이라는 말, 진정명예회복이라는 말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또 나중에 또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만약에 뭐 점유하고 있었다, 나중에 여기서 여기 이중매매에서 점유하고 있었다 안 주는 경우 유치권 없다. 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요 이중매매에서 나중에 뭐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돌려달라고 할 때 을은 유치권을 가지고 행사 OX, X. 이중매매에서. 꼭 기억한다. 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자, 다시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그치? 근데 병이 적극 가담 하면은 누가? 갑이 소유자인데 을은 갑을 마여 대위하여. 이런 거 외우는 거지. 이건 외워놔도 괜찮다.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유형을 외우는 거지. 나오거든. 잘 나온다. 나올 가능성 50%, 안 나올 가능성 50%거든. 근데, 맞지. 나올 가능성 50%면 높은 거지. 나올 가능성 50% 나오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갑을 갑병, 요거. 무슨 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그지? 자, 그 다음 42분 갑니다. 불공정. 여러분, 불공정하고 이거 딱 104조 나오면 제일 나오는 게 무상편무 경매정여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이 적용된다. 추인 추정 없다. 뭐 이런 거. 집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딱 해갖고 정리하는 거지. 자, 불공정 법률의 104조 틀린 거예요. 궁박은, 여러분,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정려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 거부하는 경우는 104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적용하는 건 4개 되라. 무상, 편무, 경매, 정려. 그럼 외운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려.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하니까. 왜 외워놔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시간 줄이려고 이해 어쩌고저쩌고 개뿔 이해해가지고 시간 난 못 풀었다. 이해해갖고 안 되고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 안 했으면 뭐 이해하든 말든 하든지. 바로 4번 틀렸네.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치? 그러면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경솔, 궁박, 무혐 셋 중에 있는 거로 추정한다. OX, X. 그 다음 또 주관적인 요건은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그치? 그래서 4배 이상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 경솔, 궁박, 무혐이 셋 중에 한 개 있는 거 추정된다. OX, X. 그치? 그래서 자 4번 5번은 103, 104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근데 104조에서는 무슨 행위 전환은 있다? 무행위 전환은 있다.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 43번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자, 매도인은 자기 소유액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끊고 계약 승립했습니까? 했습니까? 딱 이거 아까 무슨 표시? O표시라는 거 알면 읽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보고 O표시구나. 그럼 계약 체결하였다, 하였다,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치? 뭐는 계약 승립했다? X. 착오를 일으켜 Y에 대해서 등기했다. Y에 대해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그치? 왜? 의사표시 없이 원인 무효의 등기. 무슨 표시가 없어서? 의사표시. 그치? 늘 수업시간에 한 거 기억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거 연결 작권 시켜야 된다. 이게? X. 자, 어쨌든, X는 계약 승립했지만, 아직까지 이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X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매도인. Y는 처음부터 누구? 매도인. 그치? 1번, 2번 중에 답한 사람 있죠? 딱 보면 안다. 잡아내라면 잡아냅니다. 됐습니까? X는 아직 이전 합의는 했지만 이전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 X. Y는 처음부터 누구? X. 그죠? 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Y 그지? 아니 Y 매도인. 무슨 도인? 매도인. 지금 됐습니까? 예. Y는 처음부터 누구 거니까 매도인. 그지? 그 다음 매수인은 X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다 맞고. Y는 매수인으로부터, 자, Y는 누구한테 가더라도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지? Y는 처음부터 누구 거니까 매도인.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거 O표시 뭐 없다. 착오 없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 어쩌고저쩌고 하면 OX, X. 그지? 자, 44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딱 이게 통정인지 어떻게 하노? 통정인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빨리 무슨 정? 통정. 아까 이야기했는데 미리 먼저 가야 된다. 읽어서 이해한다. 읽어서 이해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고? 따라간다는 말이지. 따라가면 안 된다. 딱 문제 보고 왜? 그래서 지금 8개월, 6개월, 1년 학원 다녔거든. 뭐 하려고? 빨리 가려고. 앞서가야지. 딱 무슨 집행? 강제집행 어쩌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몇 조? 108조 통정. 그렇지 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쩌고. 아까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유형. 다시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근데 병이 적극가다 하면 누가 소유자? 갑. 그럼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렇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무슨 정? 통정. 통정의 특징은 자기들끼리는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렇지. 오케이. 잘 배웠네. 근데 선생 너 하고 하면 생각이 나는데 너가 나가면 나 생각이 안 나. 그 시험장에서도 저가 생각이 나야 빨리 맞출 수 있다. 갑니다. 40번. 갑은 채권자 자신의 돈이 강제집행을 얻으러 보이자 이를 회피하고로 친구 을과 을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매매한 후. 자, 그럼 통정의 당사자는 누구? 갑을. 누구? 갑을. 가장매매한 후 이전 등기 체결한 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무슨 등기? 가등기. 그래서 매도한 것으로 가장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무슨 등기에 뒀다? 가등기. 가장가등기지 뭐. 무슨 등기? 가장가등기. 103조 1단이다. 아니고 이거는 몇 조? 108조지 그지? 그럼 갑의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무효는 누구든지 그지? 갑의 채권자는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됐으면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병은 유약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어쨌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지?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무슨 등기한 후 본등기. 이 가등기는 지금 가장이죠. 가등기가 지금 통정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근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무슨 등기한 후 본등기한 후 정에게 양도했다면 정이 뭐인 경우는 선인 경우는 그대로 마다 요. 정은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정은 유효면 뒤에 전덕자는 무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요. 그치? 악인 경우 유약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OX? X. 쉽잖아요. 이래니까 쉬우라고. 그럼 요거는 이제 5번은 규칙은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유효. 앞사람이 선이 유효, 뒤사람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뭐가 유효. 그치? 자, 45번 갑니다. 차고 틀린 것. 토지 전부를 경제한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지만 측량 결과 절반이 다르다. 농지인데 절반이 하천이다. 이거는 대상의 불일치, 이런 건 중요분의 차고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동계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했죠. 상대방이 유발된 경우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그러면 표시되지 않아도 무조건 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 중요부분의 차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부분이다. 그치? 이렇게 나온다. 이게 출제자는 무슨 꾼? 사기꾼. 내가 무조건 사기꾼에 맞춰야 이겨야 된다. 선생님 왜 문제를 이렇게 내? 어떤 사람 항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두 자로 바보? 이럽니다. 출제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선생님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저씨 중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 그걸 두 자로 뭐란다? 바보. 출제자면 누구 마음? 자기 마음.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그럼 여러분, 백구조 차고는 무슨적 불이익이 중요면서 경제적 불이익,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 굉장히 중요하다. 백구조. 근데 110조 사기강박은 손해하고 아무 관계 없다. 꼭 기억. 다시 백구조 착오는 중요와 함께 뭐가 발생? 손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착오로 인하여 표자가 무슨 자가? 표자가 무슨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가? 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숫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시가. 그게 핵심이다. 무슨 가? 시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5번 중과실에 해당한다.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관청 등기부 대장, 다시 뭐 관청 등기부 대장 나오면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백구조 착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중요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 그렇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과실에 해당하려면은 뭐 관청, 대장, 등기부 이렇게 나온다. 거의.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다시 백구조 착오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중요와 함께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 근데 사기는 뭐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렇지? 그 다음 46번 갑니다. 대리 틀린 거 됐어. 주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하여? 표시하여 대리행위하여야 한다. 맞죠? 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무슨 주의? 현명주의. 그치? 그 다음 복대리는 주어. 복대리는 주어. 스님은 누구? 대리인 이름으로 스님. 그러나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자, 복대리 나오면 그러면 이제 두 개로 해야 되겠네. 복대리, 스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효과 누구한테 기소? 본인. 자, 복대리인은 주어 나오면 뭐 찾아야 됐나? 스님, 누구? 대리인. 효과, 본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다시, 복대리인은 나오면 뭐? 스님, 누구? 대리인. 효과, 본인에게 기속.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다시, 복대리인, 스님. 대리인 이름으로 스님. 효과 본인에게 기속.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자꾸 그런 거 이제 해야지. 문제 할 때 머릿속에 정리가. 자, 백구조 착오는 중요한 거는 뭐 중요와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관청, 대장, 등기부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치? 그 다음에 복대리인 하면 스님 하면 누구? 대리인 이름으로 스님. 효과 누구한테 기속? 본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요거는 누구의 대리인? 스님 한자음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X.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럼 나머지는 맞으니까 이제 보는 거 집에 혼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은 경우 끊고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구의 자신? 그럼 항상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OX, X. 누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가 알고 있는 경우는 누구한테 기소? 본인.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다. 임의 대리는 핵심 단어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없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 하면 뭐?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7번 갑니다.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저하고 하니까, 그지? 문제 푸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갑의 허락 없이 자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 소유 토지를 매매했어. 틀린 거. 그럼 이거 딱 나오면 갑을병 그대로 가는지. 여러분 을갑병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무슨 병? 갑을. 갑은 누구?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그걸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래요. 갑을병 나오면 줄부터 세워야 된다. 거의 대부분 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갑을병으로 간다. 거의 90% 가는데 출제자 중에 굉장히 심술궂게 나쁜 놈이 있다. 줄 세우면 무조건 무슨 병으로 가야지? 갑을병으로 가야 되는데 을갑병 가는 게 있거든. 그런 거 있으면은 출제자 잡아가지고 무슨 사발 내야지? 그렇지. 사법시험에서는 뭐 을갑병, 병을갑 이래도 되는데 중개사에서는 갑을병으로 나가는 게 원칙이 돼. 왜냐면 고도의 그건 아니거든.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떤 데 보면은 출제자 굉장히 그 의도가 그 나쁜 놈이다. 그건 지옥 가야 된다. 어떻게 내는 사람? 을갑병 이렇게 내는 사람. 그 을갑병 만약에 다음에 나오면은 출제자는 뭐 가라? 지옥 가라. 그러지.
그러면은 힘들어지거든. 거의 가벌병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근데 학원에서 시험 치는 거는 얼간병 한 번씩 낸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되지. 연습하는 거니까. 47번. 어쨌든 갑의 허락 없이 그 자가 갑의 대리로서 병과 갑 소유 토지를 매매하게 하고, 이거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치? 그럼 갑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 갑은 주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예. 하니까. 병은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거절하면 무슨 정 무효로 간다? 확정정 무효.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을이, 무권대리인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자, 을이 이제 본인을 상속해가 책임질 수 있게 됐죠. 책임질 수 있게 돼서는 무조건 뭐져야? 책임져야. 당연히 추인해야지. 자기가 상속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을이 상속받았습니다. 당연히 뭐한다? 추인. 을은 갑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치? 쉽잖아요. 문제. 조금만 여러분 가까이만 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요럴 때 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인데 누가 선택한다? 병의 선택에 따라. 잘 나오죠? 문제 풀어봤자, 그지?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선의의 병은, 뭐의 병은? 선의의 병은 아직 본인이 추인 있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그럼 48번 갑니다. 권한을 넘는 몇 조입니까? 100이. 여러분 꼭 기억한다. 5조인데 넘었다 무조건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표현대리인데, 복대리인데 넘었다 해도 무조건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6조로 간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민법 126조는 무슨 대리? 임의 법정 모두 적용. 5조만 임의에만 적용해야 되게. 126조는 임의 법정 모두 적용되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무조건 시점 묻으면 무슨 행위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을 넘어야 되는데 넘는 게 동종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다 맞다. 보통 이게 동종 유사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유사한 것이 요하지 않는다. 이거 답이 없네. 그러면 이제 간이 쪼그라들기 시작하지 문제. 근데 이제 끝까지 읽어봐야지. 복대리 경우도 넘었다 몇 조? 126조 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 유권대리 주장소에서는 표현대리를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왜? 유권대리 주장하면 무슨 대리만 조사해야지? 유권. 표현대리는 소속이 유권 무권.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소속에서 유권대리 주장하는데 표현대리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49번 갑니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 여러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계약은 관할관의 허가받기 전까지는 주어권고, 자, 허가받기 전까지는 나오면 머릿속에 빨리 오직 무슨 것만 가지고, 계약금만 가지고 자유롭게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해도 유효, 무조건 무효. 권리 이전 설정에 어떤 내용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끊고 요걸 6자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꼭 108조 통정.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지? 알고 추인한 경우는 그 효력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소구하지 않으면 뭐다? 원칙.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 끊고, 추인하면은 무슨 정 유효가 되고 확정정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무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은 다시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무슨 추인하면은 무슨 정 유효로 끝나고 확정정 유효로 끝나고, 하면은 취소하면은 다시 무슨 취치의 경우는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형의 추인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형의 추인할 수 있다 하는 거 같이 꼭 기억한다. 취소 나오면 긴장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한 권리 제3자의 양도한 경우, 자,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 하면은 적극적 행위가 있다. 뭐 한 거로 본다?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인데, 이럴 때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 전부 무효고,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뭐, 첫째 뭐, 불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가상적 의사. 그래서 가분적이어야 된다. 불가분적이다.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취소의 법리, 일부 뭐, 취소의 법리 이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딱 보니까, 막 읽을 때는 어려웠는데 이게 한 개 한 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문제에 접근을 이제 너무 겁을 먹고 접근해서 그렇대. 그 다음 50번 갑니다. 요거 하고 싶습니다. 조건과 기한 틀린 것. 조건 성취로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하면 방해하겠네. 방해하면 뭐 된 거로 본다? 성취. 신의 성취를 받아서 성취를 방해한 때 끊고 그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성취된 것으로 본다? 잘 나오잖아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그럼 틀리게 만들려면 방해가 있은 그때 바로 성취된 것으로 본다 하면 OX? X. 뭐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칩니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치고, 그게 핵심이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하면 뭐로 바꾸고? 불능. 무슨 뭐? 정불무.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 줄쳐야지. 이미 성취한 것 하면 기성. 무슨 기무? 해기무. 바로 3번 틀렸네. 끝나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게 나오면 그냥 기쁘겠죠. 아, 뭐 했구나. 합격했구나. 느낌 옵니다. 딱 시험 치면. 학교 다닐 때 느낌 못 받았습니까? 100점 받을 때. 딱 시험지 받으면 뭐구나. 100점이구나. 손이 들들들 떨리잖아요. 왜? 실수 안 하려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100점 하는데 선생님이 천일생 이름을 안 부르네요. 선생님 전 다 맞아고 했는데 보니까 한 개 틀렸대. 이게 항상 실수, 항상 그 맨날 뭐 내가 한 게 이거 내가 3번 찍은다고 3번 답을 했는데 그게 왜 2번이 적혀있냐 이게. 와, 그건 굉장히 상처받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이제 뭐 조심하는 거지. 시험지 딱 받았을 때 뭐구나, 100점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 다음 4번 3번 틀리고, 기한은 4번에는 핵심 단어 추정이 핵심이다. 본다 하면 틀린다. 본다 간주 나오면 틀리고, 그거는 무슨 정? 추정. 기한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고, 기한 이익은 뭐 할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합니다.